삼성전자가 높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비교 기준을 보면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최대로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51조 원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직전 슈퍼사이클 대비 약 12배 수준의 영업이익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삼성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 600조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아직 가격에 다 반영하지 못한 진짜 변화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변동성 안에서 시야가 좁아지기 쉬운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한국 산업 역사 안에서도 매우 드문 변곡점에 진입한 단계예요. 끝까지 봐주시면 시청자분들의 시야가 한 단계 더 분명해지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코스피 1만 시나리오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이 약 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가운데 약 700조 원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7년 전망은 한 단계 더 위로 향합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 전체 영업이익이 1,3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중 1,000조 원을 두 회사가 만들어낸다는 분석이에요. 다시 말해 한국 시장의 다음 1에서 2년이 사실상 삼성전자 한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로 진입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1만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가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분석이죠. 또 중요한 분석이 함께 등장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온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싸다는 평가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600조 원 전망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 PER이 글로벌 평균 대비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PER이 5배에서 6배 수준에 자리한 반면 미국 빅테크들은 동일한 실적 대비 10배가 넘는 평가를 받는 사례가 일반적이에요. 다시 말해 같은 이익을 벌어도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준 대비 절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평가 격차를 줄여가는 변화가 다음 단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자리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거의 대부분이 5대 그룹주,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5대 그룹 장세로 진입한 단계인데요. 여기에 ETF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변화가 함께 자리합니다. ETF는 작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시장 대표주를 자동으로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ETF 자금이 유입될수록 삼성전자에 가장 먼저 자금이 흘러가는 효과가 만들어진 단계입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16개나 신규 상장된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자금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되는 변화가 본격화되었어요. 다시 말해 자금의 자연스러운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를 떠받치는 단계로 진입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메모리 산업 자체의 구조 변화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과거 메모리는 2년에서 3년 주기의 시클리컬 산업이었어요.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 대상으로 평가받기 어려웠던 산업이죠. 그런데 빅테크가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 즉 LTA로 메모리를 미리 묶어두는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사이클 자체가 점점 무뎌지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물론 최고 단위까지 가는 폭발적 사이클은 어렵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델로 전환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시클리컬 기업이 아니라 장기 우상향하는 구조적 매출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분석이 함께 등장한 단계예요. 이러한 재평가가 본격화되면 PER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이동하는 변화로 이어지는 분석이 자리합니다. 삼성전자 안에서 메모리 사업부 단독의 실적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이 73%에 도달한 단계인데요. 엔비디아의 65%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신기록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전체 회사 기준 영업이익률은 가전과 통신 사업부가 합쳐지면서 60% 수준으로 평균이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독 회사로 평가받는다면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수준보다 한 단계 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부 구성 자체가 삼성전자의 양면성을 만들고 있는 변화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진짜 강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가전, 통신,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다른 메모리 회사인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단일 사업 중심인 것과는 다른 구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도 가전과 통신 사업부가 일정 수준의 매출을 받쳐주는 효과가 함께 자리합니다. 물론 가전과 통신 시장 자체는 글로벌 단에서 포화 상태에 진입한 단계인데요. 다만 한 사업부의 변동성이 회사 전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삼성전자의 안정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한 번씩 나오더라도 회사 전체 매출의 흔들림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자리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평가 기준의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은 한국 메모리 회사 대비 한 단계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사례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약 70%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기준 평가는 마이크론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단계예요. 이러한 격차가 글로벌 자금의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좁혀지는 단계에 진입하면 한국 메모리 회사의 평가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이동하는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유입 1순위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평가 기준 정상화가 삼성전자의 다음 단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자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비교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같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인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주도권 같은 차별성이 자리하지만 영업이익이라는 절대적 기준에서 보면 매우 큰 평가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이 격차를 이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변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자리합니다. 다시 말해 다음 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에 공개되는 시점이 그 변화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함께 봐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캐펙스 증설이 내년 말부터 본격화되는 단계로 진입하는데요. 증설이 본격화되면 약 2년에서 3년 뒤 공장이 완성되는 시점에 메모리 공급이 한 번에 늘어나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자칫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자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 시점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다가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내년 상반기 안에 캐펙스 증설 관련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자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한두 분기 안에 만들어질 변화는 두 갈래로 나뉘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 폭증이 가격에 본격 반영되는 상승 모멘텀과 캐펙스 증설 부담이 가격에 먼저 반영되는 조정 모멘텀이 동시에 자리하는 단계예요. 여기에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변화가 자리합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사흘에 걸친 방한 일정을 마치며 한국 시장에 단 하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남기고 떠난 단계인데요. 메모리 부족은 앞으로 꽤 몇 년간 이어질 것이다. 그는 직접 취재진 앞에서 수요가 워낙 엄청나서 웨이퍼부터 첨단 패키징, 실리콘 포토닉스, 케이블 커넥터까지 전체 산업 공급망의 모든 것이 공급 부족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삼성전자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직접 회동한 모습이에요. 해당 회동에서는 HBM4 공급, 파운드리 협력,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 HBM5 공동 개발까지 협력 범위가 본격 확장된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변화가 본격화된 의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7월 초 다음 분기 장정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최대로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51조 원이었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단 한 분기 안에 그 2배가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음해 연간 영업이익 367조 원, 그 다음에 600조 원이라는 전망까지 단계적으로 시장에 등장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다음 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분수령으로 작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평가 기준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분석이 자리합니다. 증권가 시각도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가 50만원대 위로 일제히 상향된 단계인데요. 가장 보수적인 시각이 53만원, 가장 공격적인 시각이 61만원까지 제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 월가에서는 삼성전자가 85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기됐어요. 상향 근거는 명확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 확대에 따른 수요 가시성 확보,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가격 50% 이상 추가 인상 전망, 파운드리 흑자 전환 시점 단축, 그리고 5사업부 동시 부활에 따른 매출 다변화까지 더해진 분석이죠. 다시 말해 단기 변동성이 아닌 구조적 매출 성장에 베팅한 시각이 그대로 자리한 단계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마주한 변곡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영업이익 600조 시대 전망, 코스피 1만 시나리오의 핵심 종목으로 자리한 변화, 그리고 5대 그룹 장세와 ETF 자금 유입 효과까지, 여기에 LTA로 메모리 시클리컬 구조가 무뎌지는 변화, 반도체 영업이익률 73% 도달, 부패형 종합반도체 기업의 안정성, 글로벌 평가 기준과의 격차 좁힘 가능성, 그리고 젠슨왕 방한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다음 분기 영업이익 100조 발표 임박, 증권가 목표 주가 50만원대 상향까지, 이러한 변화가 같은 구간에 정렬되며 시장이 아직 가격에 다 반영하지 못한 진짜 그림이 만들어진 단계예요. 다시 말해 단기 변동성이 한 번씩 나오더라도 다음 1에서 2년의 매출과 이익이 단계적으로 가시화되는 변화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